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간밤에 들려온 뉴욕 시장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미국 시장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오늘 또 왜 올랐냐 하면 뭐 이유는 뭐 상당히 많지만 그냥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SMI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54.2. 그러니까 지난달에 52.6이었으니까 이게 50이 넘으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달보다 좋아졌죠. 그리고 무려 이게 이제 그 월로 말하면 15개월 만에 최대 수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화답을 했죠. 근데 미국은 역시 기술 성장주가 끌고 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을 그대로 연출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시작한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지수는 상당히 얌전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선도권에 있는 기술 성장주들이 원 없이 한번 이렇게 분출을 해냈던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따르는 뭐 자연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와 반대로 잘 못 올랐던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게 한번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 그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상당히 좋게 양시장 다 강세로 나왔는데 다 공이 개인 매수에 의해서 외국인은 조금 주춤해서 관망하는 것 같은, 조금 팔긴 했지만 이 정도 수치는 관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들은 좀 아직도 파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이제 기관의 그 매매 내역은 얘기 중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좀 구체적인 부분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좀 조용했던 경기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세게 보였던 그런 하루였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정부가 부동산에서 그 13만 2천 호인가요? 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건설주 관련 좀 움직였고, 또 뭐 이게 해결되지 않은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관련 뭐 그런 것들,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랑은 조금 반대로 기술 성장주들은 조금 뭐 그 중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난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조정을 이렇게 해요. 옛날엔 조정을 상당히 깊게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제 판단인데 유동성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흔들리면 막 겁나서 파는 세력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오히려 흔들리면 기회다 하고 들어와서 살려는 그런 그 규모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특이한 조정 현상을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현대차가 많이 움직였고, 오늘 시장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은 오늘 이게 두 번째 이제 체크되는 건데 SK텔레콤이에요. SK텔레콤도 나는 왜 현대차 같이 하이브리드 기술 성장성도 있으면서 가치도 있는 경기 관련주가 왜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껴주라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는 그렇게 하고요. 이 영상이 제가 너무 길다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 하고 좀 길이를 좀 줄여볼까 이럽니다. 저도 이제 길게 하면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이제 제 백만개미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글에서 저한테 분석해 주는데 이제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 걸로 보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가능하면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을 해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시장을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장의 관심은 딱 두 개예요. 첫째, 지금 사도 돼? 이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도 돼? 이거 하나. 두 번째, 그럼 뭘 사야지 되는데? 요거예요. 딱 지금 시장에 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수치가 어떻고 연준이 어떻고 막 얘기해도 모든 거는 일로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깔때기처럼 모든 질문을 모아서 한 군데 모으면 딱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되냐? 이 얘기는 지금 사도 안 돼요. 이러면 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턱에 차게 왔다. 그런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뭘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더 먹을 건데? 다시 말해서 뭐가 가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 이럽니다. 첫 번째,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낙관론자인데, 옛날에 제가 입사해서 그때는 증권시장이 일본말 많이 쓰고 주식시장이 그랬었어요. 선배님들이. 그래서 일본말을 많이 썼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왔으니까. 일본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외정시대 때부터 이제 증권거래소 있어갖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긍정적인 사람을 가이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라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늘 사라고 그러는 말씀은 아니고 왜 지금 우리가 사도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뉴욕 시장 어떻게 됐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뉴욕 시장은 요새 너무 이제 친절하게 뉴욕 시장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이 다 설명해 주는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훑으면 미국 시장 아주 꿰뚫게 돼요. 심지어는 분석까지. 그런데 그럼 미국 시장이 나빠져야 우리 시장이 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대입해 본다면 첫 번째, 미국 시장은 나빠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시장은 연준이 지금 너무 깊게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돈 푼 게 누구예요? 연준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3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근데 더 푼다는 거 아닙니까? 1조 달러 풀자고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3조 더 풀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풀자 말자가 아니라 조금 준다 더 주자 이거 갖고 지금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 악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랑 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팬데믹 와서 떨어져서 V자 반등할 때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시작한 것도 그때 제가 이렇게 저도 관심이 있고 이 업계에 있다가 은퇴했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전부 다들 비관론을 많이 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냥 이건 제 혼잣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 업계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시장 잘 모르네. 시장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시장 얘기를 좀 제대로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수치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그건 시장이 아니지. 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V자 반등할 때도 그랬지만 이 엄청난 자금을 풀었으니까 한 통화량 기준으로 한 20%가 증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돌아다니고 앞으로도 더 풀겠다 그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준은 슬슬 흘려요.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봐줄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경로로 연준은 그런 신뢰를 시장에다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캐치해내야 되냐. 얘네들이 푼 돈을 회수해가지 않으면, 그렇죠? 회수해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풀어놓은 통화량 유동성을 회수할 때 우리 그거 알잖아요. 알죠? 금리가 움직이겠지. 금리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이제 걷어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시장은 관성 때문에 좀 가죠. 그러니까 그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시장은 어떠냐? 지금도 우리 그 부동자금, 떠다니는 자금이 엄청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에 부동자금, 그래서 부동산도 오르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뭐 금도 투자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이에요. 크게 분류해보면 이 양 시장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정부 말대로 잡겠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 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요새는 약간 병신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부가 증시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정부가, 이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런 공학적인 거를 뭐 안 할 수 없죠. 부동산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주식은 똑같은 목수로는 못 먹어도 율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 없으면 LG화학 한 주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렇게 부동산처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율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정부가 증시도 뭔가 이렇게 허들을 걸고 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분 그거 아죠?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 갖고 되게 부글부글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 이제 공매도 해라. 이런다 만약에 그러면 조금 공기 탁하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데올로기에 앞서가는 게 경제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뭐 어느 정당이 뭘 하건 그게 국민이 솔직히 알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속아왔는데 이쪽에 속고 이쪽에 속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현명해진 거예요. 그건 니들 얘기고 정치하는 니들 얘기고 지금 거의 여의도 국회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요. 관심에서. 니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난 이렇게 하겠다. 근데 내가 하는 거 자꾸 가로막지 마. 이게 왜 불법인데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증시까지 과연 건드릴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찬스예요, 내년까지. 그리고 이게 공매도, 지금 이제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개시되면 제일 타격 입는 게 여러분 어디 같습니까? 공매도의 가장 취약한 업종, 이게 바이오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이오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막 개발해서 그게 딱 되면 제가 오로나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면 대단한 거고 아니면 그냥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올 때 버티기가 딴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투자자도 알기 때문에 공매도가 매도에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추종 세력이 막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겁나니까 이제 막 자기도 파는. 그래서 이제 그쪽 업종이 통상적으로 공매도의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요즘 이제 그 기술 성장주 중에서도 움직임 보면 여러분 딱 느껴지시지 않아요? 이게 그런 백그라운드로 얘는 계속 뻗는데 얘는 여기서 자꾸 숨고르기를 하는구나. 지금 왜 얘는 숨고르기를 하나? 이런 거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돈을 갖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적은 쪽을 똑같은 기술 성장주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무지하게 더 갈 거다. 다만 그 안에 이런 굴곡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이거의 문제지 이게 우상향으로 가는 거는 변함없다. 시장은 우상향으로 간다. 네.
두 번째 문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럼 뭘 사냐? 지금 뭘 사냐? 제가 오늘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잡은 이유가 실제로 저한테 저 잘 아는 분이 물어오셨어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인데,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안 알렸는데 어떻게 우연히 보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뭘 사냐고 해서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뭐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거 저는 이제 굉장히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종목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게 잘해봤자 본전이에요. 저는 이제 경험상 친구들도 그렇고 좋은 의도로 가르쳐 줬는데 또 이게 가르쳐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또 엇박자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희 같은 직업을 오래 가진 사람들은 되게 가까울수록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냥 할 말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이거 시작했으니까 제 유튜브 봐라는데 이분이 끈질기게 대답을 안 하니까 이분 질문이에요.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전자 이 중에서 뭘 사냐? 이렇게 제가 답을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 사. 그거 다 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 다 사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시장의 주도주는 이렇게 있지만 요새 보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어떤 게 심상치가 않냐. 오늘 기관이 냈다 팔았어요. 웬만한 거 다 팔았어. 근데 기관이 그래도 버티면서 이 시장에서 사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하고 SKT예요. 제가 얘기했죠. 기관은 이번 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성장주에 대한 주도권을 개인 투자가들한테 뺏겼어요. 지금 가서 이렇게 자료들을 HTS 같은 데서 이제 보세요. 몇 개월 동안 보면 주로 많이 팔았어요. 기관들이 기술 성장주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기술 성장주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약간 틀면 그렇다고 완전히 고전적인 굴뚝산업으로 가면은 사람들한테 이게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게 현대차예요. 현대차. 왜냐하면 테슬라가 워낙 강하게 밀고 LG화학과 2차전지 이게 우리나라가 2차전지 강국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늘 보면은 이런 거죠. LG화학은 외국인이 사는데 SDI는 안 사요. 여러분 이거를 이게 며칠째 계속되잖아요. 개인은 둘 다 사는데 이거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LG화학 앞장서서 가면 SDI 가겠지만 이런 현상은 뭐냐면 2차 전지의 완성도가 LG화학이 훨씬 높은 거예요. 완성도가. 그러니까 LG화학은 어떻게 보면 물량 풍비 현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럽 차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유럽에서 LG화학 거는 많이 써도 아직 SDI 거를 적극적으로 쓰는 데는 그런 기술 격차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SDI도 지난번에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빨리 따라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예요? 자율주행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차가 거기 지가 알아서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차가 교신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잡아가지고 옆에는 차가 있고 앞에 뒤에 여기 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인식해야 되잖아요. 인식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SK텔레콤. 그러니까 처음에 현대차를 끌어다가 하이브리드 기술 성장주를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SKT를 끌어다가 2차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요새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박자를 안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줬다, 좀 오르면 때리고, 수익 먹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SKT는 노무라가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결국은 될 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 생각, 저도 이제 참 이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가 3, 4개월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도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환율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떨어지는데 원 달러 환율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빙빙 돌고 있어요. 2000원에서 1900원 거기서 돌고 있어. 이게 2000원 금방 밑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이게 이제 터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적으로 했죠. 제가 보기에 자기네들이 그동안 팔아놓은 거에 한 5분의 1, 6분의 1은 또 이제 채운 것 같아요. 바스켓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만 포트폴리오 상에는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다 사. 그렇게 얘기를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이냐. 첫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적어도 60%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60%에 대한 모범 포트폴리오에는 어떻게 세팅이 돼야 되나. 요새 뭐 얘기하는 BB죠. BIG, 뭐 이런 BBIG 이런 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카카오 하면 네이버가 있는 거고 LG화학 하면 SDI가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아닌 거죠. 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나머지 40 갖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존에 지금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 오늘도 카카오 같은 거 마이너스 됐었잖아요. 그거 사기 좋잖아요. 그럴 때. 다시 올라왔지만. 네이버는 뭐 조금 뒤로 빠지면서 끝냈지만 어쨌든 그럴 때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기관에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기관이 애를 쓰면 뭐 되긴 되겠죠. 기관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성장주. 지금 대표성으로 조금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현대차하고 SKT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것들도 움직임이 좀 가다가 멈칫하고 특히 여러분 SKT는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쭉 올라가다가 괜히 빠집니다. 얘는 특징이 그거예요. 괜히 빠져요. 이유도 없이.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가, 뭐 대주주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투자가들이 SKT에 대한 강한 신뢰도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서 이격이 벌어지면 이익 시현을 자꾸 해버리는 그런 주식들이 되게 가다가 괜히 혼자 빠져요. 근데 아직은 이제 거기서 이거 누군가 불을 당겨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왔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현대차하고 SKT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안에 놓고 이거는 매일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렇게 애를 쓰니까 작품을 만들겠죠? 우리는 뭐 어쨌든 간 들어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또 시장 어떻게 움직였나 보고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또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를 정해갖고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